개념 하시고 일단 명제의 뜻부터 볼게요. 명제의 뜻은 거기 개념 노트 같이 병행하면서 볼게요. 명제의 뜻은 참거짓을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참거짓이 분명하게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아름다운 이건 집합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명제가 뭐야? 예를 들어서 누구랄까? 차은우? 차은우가 되게 유명하죠? 차은우는 여자다 이렇게 있어. 나는 차은우는 너 해봐. 뭐 잘생겼다. 두 가지 문장이 있어요. 자, 위에 거는 명제일까 아닐까? 위에 거 명제? 명제 아니야. 지금 명제 아니야. 이게 명제예요. 왜 명제죠? 거짓이에요. 거의 여자가 아니잖아. 분명하잖아. 남자잖아. 처음은 거짓이잖아. 그죠? 이 거짓, 이런 걸 거짓 명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남자다 그러면 참의 명제겠죠? 남자다 이러면 참의 명제가. 근데 이제 잘생겼다 이런 거는 이제 명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분명하지 않죠. 어떤 사람 눈에는 물론 얘는 잘생겼겠지만, 얼마 전에 이제 군대를 갔는데 너무 잘생겼더라. 군대 가고. 아무튼 이건 사람마다 달라. 이렇게 분명하지 않은 것은 명제 자체가 아니에요. 알겠죠? 이렇게 객관적이면서 참거짓이 분명해요. 중요한 건 참거짓이 밝힐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명제라고 하고. 그럼 얘들아 이건 명제일까 아닐까? 예를 들어서 이런 방정식이 있어요. 이건 명제 아니야. 그러면 이날 명제일까 아닐까? 내가 참 거짓이 정확해야 돼. 딱 하나로 딱 나와야 돼. 얘는 x가 2면은 참이죠. 근데 x가 1이면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잖아. 이렇게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건 이건 명제가 아니라 이런 걸 조건이라고 해요. 조건. 그래서 명제와 조건 그 밑에 조건이 있죠. 조건이 뭐야? 때에 따라서 참거짓이 변하는 문장이나 식. 그럼 대표적인 게 방정식이야. 거기다 조건식에다 이거 적어놔. 이거 적어. 요거 조건. 이 조건이에요 얘는. 그래서 x가 2면 참이고 x가 마이너스 2면 참이고 x가 나머지는 다 거짓이죠. 이게 대표적인 조건이야. 방정식, 부등식 이런 거 다 조건이에요. 그러면 같은 식이어도 얘들아 봐봐. 같은 식이어도 이거는 명제일까 아닐까 이거. 예. 부등식인데 x는 당연히 실수. 자 이렇게 x제곱 더하기 1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랬어. 그럼 얘는 어떤 x가 들어가도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지 않아요? 물론 같은 건 없지만 항상 크잖아. 이런 건 항상 참이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렇게 부등식이어도 어떤 x가 들어가도 항상 참이 되는 얘가 바로 명제라는 거야. 참이 이런 거는 명제야. 그러니까 형태가 비슷해도 이렇게 그때그때 달라요는 조건으로 빠지고 항상 성립하는 것은 명제로 빠지는 거야. 알겠어요? 이해됐어요? 이런 걸 이제 좀 이따 배울 건데 절대 부등식이라고 해요.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절대 부등식. 근데 약간 다르다. 그래서 명제랑 조건은 명제는 참거짓이 반드시 밝혀질 수 있는 문장의 식을 말하고 조건은 우리가 그때그때 달라지는 것을 조건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명제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명제는 참거짓을 따지는 거야. 그죠? 참거짓. 참의 명제, 거짓 명제. 이렇게. 근데 우리 명제랑 한꺼번에 할게. 조건이 이제 두 개가 나올 건데 조건. 자 명제는 참거짓을 따지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조건은 이제 이 조건을 만족하게 하는 어떤 원소들을 찾는 게 중요해. 그래서 사실 얘부터 할게. 얘부터. 자 조건이 뭐라고요? 그때그때 달라요. 그때그때 x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문장이나 식을 조건식이라고 하고 보통 조건을 이제 p나 스몰 p, 스몰 q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런 조건이 있는데 얘를 참이되게 하는 x값이 뭐가 있어요? 뿔마 2죠. 뿔마 2. 이것을 참이되게 하는 원소들의 모임을 이 조건 P의 진리집합이라고 해요. 무슨 집합? 진리집합. 다시 조건 P의 진리집합을 뭐라고 한다? 이 조건이 참이되게 하는 원소를 모아놓은 것을 진리집합이라고 해요. 맞아요? 이해됐어? 이거 약속이야. 이렇게 하기로 했대요. 이 조건 P의 진리집합은 이 조건을 참이되게 하는 x들을 모아놓은 거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조건이 하나만 나오진 않을 거거든요. 그러면 조건이 예를 들어서 또 뭐가 있을까? Q라는 조건이 있죠. 그럼 얘는 x 빼기 2는 0이 돼. 그럼 얘가 또 참이되게 하는 건 뭐야? 2죠, 2. 그죠? 얘의 진리집합은 뭐야? 보통 집합은 라직, 대문자로 써. 라직. Q. 2하고 마이너스. 이렇게 있네.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죠. 포함 관계를 해서. 그럼 우리가 P, 조건 P면 P도 만족하면서 진리집합 Q도 동시에 들어있는 게 여기가 되는 거죠. 도집합 부분. 그래서 보통 얘를, 이 부분을, 이 동시에 진리집합을 얘도 참이되게 하고 얘도 참이되게 하는 이런 원소를 표현할 때는 P이면서 이고 동시에 Q잖아요. 그래서 얘를 집합을 먼저 배운 이유가 이런 포함 관계를 나타내려고 하는 거야. P이고 Q. 이렇게. 알겠니? 그 다음에 얘네들의 진리집합을 그냥 다 표현하고 싶을 때는 P 또는 Q니까 보통 집합으로 쓰면은 합집합으로 표현을 하게 된다는 거. 이렇게 다들 합한 거.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명제는 또 명제가 뭐로 이루어져 있냐면 두 조건으로 이루어져 있어. P면 Q이다로 이루어진 게 명제예요. 네. 아, 이거야? 다시 명제는 뭐로 이루어져 있다? 두 조건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 조건 있죠? 두 개 조건으로 이루어져 있다, 명제가. 그래서 앞에 있는 조건을 가정이라고 하고 뒤에 있는 조건을 결론이라고 해. 그래서 P이면 Q이다라고 읽어요. P이면 Q. 화살표로 이렇게 이면. 그래서 명제의 구조는 두 조건으로 이루어져 있고 얘가 P이면 화살표를 이면으로 읽어주면 돼요. 이게 명제의 구조야. 얘는 안 적어놨죠? 적어놓으세요. 여기 뒤에 여기 페이지 근처에다가 명제의 구조는 두 조건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얘 조건이에요, 둘 다. 앞에 있는 조건을 가정, 뒤에 있는 조건을 결론이라고 한다. 그럼 우리가 이 명제는 참 거짓이라며, 그죠? 참이 있거나 거짓이, 그러니까 참이 명제, 거짓 명제. 그럼 어떤 경우에 우리가 이 명제를 참이라고 하냐면 이런 거야. 우리가 지금 조건 두 개 적어놨잖아. 자, 조건 P를 x-2는 0이라고 해. 이게 조건 P. 보자. 자, 조건 Q를 x제곱 마이너스 4는 0이라고 해. 그러면 P면 Q자가 성립하는지 보기 위해서는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를 보시면 되거든요. 자, 이 진리집합 뭐라 하죠? 아까 P가 2였죠. 이 진리집합 뭐죠? Q가 2하고 마이너스 2죠. 그죠? 자, P라는 게 Q의 무슨 집합이야? 부분집합이죠. 부분집합인 거 보여? 여기 2가 여기 들어왔잖아. 부분집합. 그러면 P이면 P는 원소 2면 Q인 게 되죠. 맞아? Q고 되잖아. P면 Q 되잖아요. 그럼 얘는 참이 되는 거야. 이렇게 진리집합 P가 앞에 있는 가정에 해당되는 진리집합 P가 뒤에는 결론에 해당되는 진리집합 Q의 부분집합이면 얘는 참의 명제가 되는 거야. 참의 명제. 이거 정의야. 이렇게 하기로 하자라고 한 거야. 다시 아래 앞에 있는 가정의 진리집합 P가 뒤에는 결론의 진리집합 Q의 부분집합이면 이 명제는 참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참일 때 어떻게 기호를 쓰냐면 참이면은 기호를 이렇게 P이면 Q 짝대기 두 개를 써요. P이면 Q랑 이렇게 조건이니까 P이면 Q이다가 참이다. 요게 우리는 이제 참일 명제라고 짝대기 두 개를 부어주거나 아니면 간략하게 써서 가끔 이제 P면 Q이다 얘가 참이야 이게 동그라미로 근데 문제 풀 때는 바로 이렇게 그냥 참이야 동그라미 이렇게 해줘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포함되지 않는 것만 할까? x 뭐
제곱 빼기 1은 0하고 자 이거 진리 조건이 하나 있고 Q라는 조건은 뭐 X 자 이렇게 됐네. 자 얘 해가 뭐야? 이 진리집합 P는 뭐죠? 진리집합 P는 플라인이죠. 그지? 진리집합 Q는 뭐야? 플러스 1하고 3이죠. 마사 포함관계 성립해야 돼. 성립 안 하죠? 이거 돼 안 돼? 안 되잖아. 이런 거는 P면 Q다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야. 물론 1은 있어. 그죠? 1은 Q 되는데 마이너스 1이 얘를 성립하지 않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P면 Q다 해서 완전히 부분집합 관계가 깨지면 얘는 P면 Q다가 성립하지 않아요. 알겠죠? 이건 거짓 명제가 되는 거야. 거짓 명제. 우리가 이제 이런 포함 관계를 가지고 명제의 참이냐 거짓이냐를 따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문제 3번하고 4번하고 먼저 얘네 두 개를 먼저 풀어볼게요. 유형 3번 보자. 자, 진리집합이 뭐라고? 진리집합이 조건 P를 만족하는 원소들의 집합을 진리집합이라고 한다. 유형 3번에 다음 조건 P가 있는데 부등식으로 되어 있는 부등식 풀어볼까?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1 사이즈고 풀만해지고 그럼 x는 뭐하고 뭐 사이죠? 마이너스 4하고 1 사이죠? 요게 이제 이게 해잖아. 이 부등식의 해잖아. 얘를 원소로 하는 집합이 진리집합이 되는 거야. 진리집합 P라고 쓸 때는 이렇게 쓰면 되죠? x가 x는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조건지시법으로 표현해주면 되고 얘가 이제 진리집합 P의 진리집합이 되고 원소의 개수는 정수라고 했네. 정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쓰면 안 되겠구나. 이 범위에서의 정수 뭐뭐 있어 그러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까지 몇 개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그죠? 정수야 정수. 이거는 정수라고 하자. 이렇게 해줘요. 이렇게 해서 6개. 6개가 있고 자, 이게 용어예요. 용어. 진리집합, 명제, 조건 이런 거 잘 기억해 두시고 명제는 이게 문제 그 책에 보면 이 명제 구조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두 조건이야. 두 개 조건. 그래서 조건들은 참거짓이 달라지고 화학관계가 성립할 때 우리는 명제가 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유형 4번을 볼게요. 다음 중 참인 명제는 이라고 했네. P하고 Q는 둘 다 조건이라고 했어요. 그죠? 자, 거기 보면 n이 짝수이면 여기서는 조건이 이런 형태인가 봐. n이 짝수. 그 다음에 6의 배수다. 짝수이면 다 6의 배수예요? 짝수면 다 6의 배수 아니야? 짝수이면 6의 배수냐? 자, 짝수이면 6의 배수. 그러면 4 같은 거는 돼야 안 돼. 얘는 짝수지만. 그러니까 누가 더 크냐를 생각하면 돼. 앞에 있는 진리집합을 P라고 하고 뒤에는 조건의 진리집합을 Q라고 했을 때 P는 지금 짝수잖아. 짝수. 얘는 6의 배수고요. 누가 커? 포함 관계가? 6의 배수가 커? 짝수가 커? 짝수가 크지 않아요? 이게 성립된다? 이게 성립 안 되지. 짝수 중에서 예를 들어 뭐 14가 있을 거 아니야. 14는 짝수지만 6의 배수는 또 아니잖아. 포함 관계가 성립하지 않잖아. 근데 얘는 안 돼. 이거는 거짓 명제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참인 명제는 포함 관계가 확실하게 이렇게 부분 집합으로 되어 있을 때 우리는 참인 명제라고 하고, 자, 몇 번을 해볼까? 2번은 x가 무리수면 x제곱 무리수다? 아니죠. 무리수 아닌 것도 있잖아. 그죠? 그 다음에 x가 1이면 2x-1은 3이다. 이것도 아니고. 정사각형이면 마름모다. 이건 맞죠? 정사각형이면 마름모. 맞아요. 우리가 그 사각형의 포함 관계 중에 정사각형이 제일 까다롭잖아. 모든 성질을 다 갖고 있는 거. 그러면 정사각형이면 마름모가 맞아. 그죠? 이쪽으로 가지. 정사각형이면 마름모가 맞지만 마름모라고 해서 정사각형도 아니야. 그죠?
그럼 정사각형이 아름모의 부분집합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참이다. 5번이. 자, 다시 그래서 교재를 와서 실전 개념으로 부정을 좀 해보려고 해요. 부정. 부정하고 5는 어떤 하고 있다. 부정부터 할게요. 부정. 부정은 뭐냐? 그러니까 명제나 부정은 두 개 다 할 거거든요. 명제도 부정하거나 그다음에 조건도 부정을 해요. 둘 다 우리가 부정을 하게 될 텐데 당연히 명제는 참과 거짓이 분명하니까 명제를 부정하면 거짓이 되겠죠. 그죠? 거짓을 부정하면 참이 되는 거고 명제는 뭐 크게 어렵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명제나 조건에 일단 명제도 가끔 이제 이거는 명제는 P면 P 다음에 이루어져 있지만 어떤 명제를 보통 P라고 쓰기도 해. 근데 앞에 말이 나와. 명제 P 뭐 이런 말이 나와. 이때는 이 명제 자체는 얘는 조건을 말하는 게 아니야. 명제 P 이렇게 해서 소문자로 나오지만 얘는 그냥 명제인 거야. 하지만 이 명제는 이 안에 어떤 두 개의 뭐 P면 아니다, Q면 아니다 이런 조건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고 이름을 붙일 때는 얘도 같이 소문자로 같이 해. 하지만 이름이 나와. 명제다 이렇게. 자 그러면 명제나 조건을 부정할 때 어떤 명제를 P 뭐뭐이다 이런 명제가 있대요. 이런 명제가 있는데 이거를 부정해. 부정을 하면 뭐가 된다? 뭐가 되겠어? 뭐뭐이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뭐뭐이다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루트 2는 무리수다. 당연히 이거 참의 명제죠. 그치? 참의 명제야. 얘를 부정을 했어. 부정하면 뭐가 되겠니? 부정하면 루트 2는 무리수가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간단해. 이다를 아니다로 바꾸면 돼요. 이다를 아니다. 무리수가 아니다. 또는 뭐 x는 3은 뭐 자연수다. 자연수다 이러면 얘를 부정하면 뭐야? 3은 자연수가 아니다. 이렇게 이다를 아니다로 말하면 부정이 된다. 이거를 표현할 때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어떤 명제를 부정했다라는 뜻으로 표현하는 기호는 뭐냐면 P라는 명제 또는 조건이 있어. 여기다가 물결 무늬를 붙이면 얘가 부정했다는 뜻이에요. 뭘 붙이나 예쁘죠? 물결 무늬. 앞에다 이렇게 이거 읽을 때 나피 이렇게 읽으면 돼요. 나피라고 읽어주면 되고요. 어떤 명제는 그냥 간단해. 참이면 거짓이 되고 거짓은 참이 되는. 명제는 그렇게 어려운 건 없는데 이제 조건을 볼게요. 조건. 근데 조건 P네. 조건은 얘를 만족하는 진리집합이 있잖아요. 그죠? 자, 전체가 이렇게 있고요. 조건 여기 봐봐. 얘를 조건 P를 만족하는 진리집합 P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이 P가 참이 되게 하는 뭐 원소가 A, B, C라고 했을 때 여기 D, E 얘네들은 이제 P가 참이 되지 않게 하는 거짓이 되게 하는 애들이겠죠? 참이 되게 하는 진리집합 P, A, B, C라고 하면 자 이때 우리는 조건 P를 부정하면 이제 똑같이 기호로 나P라고 하고 이 집합관계에서는 어디를 말하는 거야? P가 아닌 거니까. P가 아닌 거니까 요게 말하겠죠? 여기. 조건에서는 집합이 있잖아. 참이 되게 하는 진리집합이 있고 그 조건 P는 이 진리집합을 말하는 거겠죠? 근데 만약에 나P라고 하게 되면 어딜 말한다? P의 여집합이 되는 거야. 집합으로 관계에서는 나P는 P의 여집합이야. 알겠니? P의 여집합. 그래서 우리는 조건을 부정할 때가 조금 더 문제가 명제는 뭐 참거짓 바뀌는 것밖에 안 나오니까 조건은 이 반대 부분 여집합을 뜻하는 게 조건의 부정이다. 알겠죠? 조건의 부정 이렇게 표현하고 자 그러면 그래서 거기 적어놨잖아. 부정은 무슨 개념이다? 여집합의 개념. 명제는 참거짓 뒤바뀌는 개념. 근데 기호는 똑같이 쓴다. 나피로 쓴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거기 세 번째라 선생님 표현을 다 얘기해놨죠. 자 뭐뭐이다의 부정은 아니다. 또는의 부정이 뭐야? 그리고야. 그리고 또는의 부정이 뭐라고? 그리고의 부정이 뭐야? 또는이야. 그 다음에 오라고 어떤 잠깐 보자. 오라고 어떤 우리가 이제 그 위에 또 적어 뒤에다 넣어놨구나. 뒤에다가. 자 일단 모든하고 어떤 표현하고 나서 이제 다시 부정으로 옵니다.
자, 우리가 모든 또는 어떤 이런 문장이 들어있는 것을 해석을 할 때 자, 모든이 들어있는 명제의 참거짓을 한번 얘기를 해보자. 모든 예를 들어 모든 실수에 대하여 x에 대하여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먼저 하고, 자 이건 참이야 거짓이야. 모든 실수의 x에 대해서 x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참이니 거짓이니. 모든이 일단 들어가면 좀 까다로워져요. 모든 참이야 거짓이야. 실수야 실수. 참이죠. 어떤 x가 들어가도 0보다 크거나 같잖아. 그러니까 100개 중에 100개가 다 맞아야 돼. 근데 여기 지금 수천 개의 실수가 있는데 수천 개의 실수, 수천 개, 수만 개 무수히 많은 x가 들어가도 항상 참이죠. 그지? 이렇게 모든이 들어가는 거는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다 참이 돼야 돼. 이렇게 돼야 참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100개 중에 100개가 다 참이 돼야 참인 거야. 근데 자 봐봐. 하나 더 써.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이 0보다 크다. 이렇게 하는데 이건 참이야 거짓이야? 주윤아 참이야 거짓이야? 참일까? 얘는 참인데 얘는 거짓이에요. 뭐 때문에 그럴까? 응? 부등호? 0보다 큰 거 웬만하면 다 크지 않아요? 0보다? 그렇지. 0 때문에 그런 거야. 0 때문에. 0이 0보다 크진 않잖아. 그래서 정말 나머지 다 맞아. 수천, 수만 개, 수백만 개 다 맞는데 유일하게 하나, 0. 이렇게 하나라도 틀리면 얘는 거짓이 된다. 언제? 모든이 들어있을 때는 100개 중에 100개 다 맞아야 돼. 알겠죠? 이렇게 x는 0이 들어가는 순간 얘는 거짓이 돼요. 이 부등식 성립 안 하잖아. 그죠? 얘는 거짓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모든이 들어갈 때는 다 봐야 돼. 다 모든. 정말 다 참이 돼야 되는데 이제 똑같은 문장인데 한번 보자. 자, 어떤 실수 x 어떤이 들어갔어? x제곱이 0보다 크다. 얘 참일까 거짓이야? 다 똑같은데 모든에서 x를 어떤으로 바뀌었어? 시야 참이야 거짓이야? 어떤이죠?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0보다 제곱이 0보다 크다. 얘 참이죠. 어떤은 그냥 맞는 게 100개가 다 틀려도 하나가 맞으면 그냥 참이 되거든요. 어떤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뉘앙스. 어떤이 들어가면 100개 중에서 99개가 거짓이야. 근데 한 개가 맞았어. 한 개가 참이야. 그러면 참이 돼버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는 정말 맞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어떤은 참이 되고 참이야. 근데 모두는 무조건 다 맞아야 참인 거야. 어떤은 다 틀려도 하나만 맞으면 참이 되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니네 알겠어? 얘는 그래서 어떤은 하나라도 맞으면 참, 모두는 모두 맞아야 참. 하나라도 틀린 거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떤이 거짓이 되려면 어떤 상황이 되는 거야? 어떤 실수 x제곱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이 0보다 작다. 이거는 다 틀리잖아. 그죠? 맞는 게 하나도 없잖아. 이런 게 거짓이 돼버려요. 어떤은 정말 맞는 게 하나도 없어야 돼. 그럴 때 거짓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게 상황, 뉘앙스를 약간 좀 거기 지금 EX를 적어놔서 거기 보면서 이런 느낌, 약간 좀 직관적으로 이거 이래서 하나가 맞는 게 있으니까 참이 되는구나. 그렇게 해서 보시고 구별해봐야 돼요. 그래서 거기 적어놨죠. 한 가지만 거짓이면 거짓이 되고 있고, 어떤 한 가지 모두 거짓이어도 하나라도 참이면 참이 되고, 이런 식으로 적어놨어요. 자, 다시 이제 24쪽으로 와서, 자, 그럼 모든의 부정은 뭘까? 모든의 부정은 어떤이 되는 거야? 썸이야, 썸. 올의 부정. 모든의 부정은 나싱이 아니야. 모든이라고 해서 부정한다 해서 싹 사라지는 게 아니고, 그냥 모든의 부정은 정말 다 맞아야 되는 건데, 이거의 부정은 하나라도 그래도 하나가 맞는 게 있으면 참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모든의 부정은 썸이야, 썸. 어떤
알겠니? nothing 아니야. 싹 사라지는 게 아니야. 모든의 부정은 썸이다. 어떤? 알겠죠? 그럼 썸의 부정은 뭐겠어? 어떤의 부정은 다시 모든이 되겠죠. 그죠? 왔다 갔다. 문제를 좀 풀어볼까? 부정에 대한 개념. 자, 유형 1번으로 와서 다음 명제가 아닌 거, 명제가 아닌 것부터 해볼까? 명제가 아닌 것은 참고지시 밝혀질 수 없는 것은 이니까 당연히 3번 부등식 명제 아니죠. x에 따라서 참고지시 달라지는 이런 부등식은 명제가 아니고 조건이에요. 조건. 나머지는 x가 3이면 x 더하기 4는 10. 이거 거짓 명제죠. 이렇게 참고지시 밝혀질 수 있는 거는 명제다. 유형 1번은 3번만 조건이고 나머지는 다 명제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형 2번을 보자. 다음 부등식으로 이루어진 조건들이 있어요. 그죠? 이 조건을 또는 부정하라. 이 조건 P 또는 Q를 부정하시오 라고 했는데 부등식의 진리집합을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이거 조건이에요. 부등식 조건이죠.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3보다 작거나 같고. 자, Q가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고 또는 X는 4보다 크고. 자, 이렇게 됐단 말이야. 자, 이거에 대해서 조건 P 또는 Q를 부정하시오 라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 먼저 P 또는 Q를 찾으려고 해. 지금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뭐야? P 또는 Q를 찾을 거야. 얘는 또는이 합집합이라고 그러니 교집합이라고 그러니 또는 합집합이라고 그랬죠? 또는 합집합이에요. 그럼 이제 P를 먼저 찾아볼까? P는 뭐니 그러면? 자, P는 뭐냐? 이게 지금 P가 마이너스 2부터 3이잖아. 자, P를 찾아보자 먼저. 마이너스 2부터 3인데 등호가 있고 얘가 등호가 머리가 채워진 높이. 이게 P야. 그죠? 자, P 찾으라. P는 정확히 다 부정이다. 반대로 하면 돼. 마이너스 2가 있고 3이 있어서 부정 반대로 가는 거야. 그럼 2는 마이너스 2는 원래 채워지지 않았지만 채워지면서 반대로 이렇게 반대. 얘는 뭐야? 머리 비워지면서 위로. 얘가 뭐야? 위에 게 P라면 이게 바로 다 P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정확히 반대. 다 반대. 다 P. 자, 그다음 이제 Q 볼까요? Q? 자, Q는요. Q는 요거냐, 요거. 요건 그대로 쓰면 되겠다. 그래서 얘를 그냥 여기다 좀 적어보자. 자, 마이너스 1보다 작고 그 다음에 4보다 크다. 이게 Q야. 이건 Q. 진리집합 Q. 자, 얘네들을 어떻게 했어? 합한 거야. 합집합. 합한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이거를 부정을 그냥 해버릴 거야. 더 어렵게 가고 있군요. 다시 이거를 얘를 아예 부정을 먼저 하고 찾아보자. 우리가 찾아야 돼. 이거 한 번만 찾으면 되는데. 자, P 또는 Q를 부정을 했어. 그죠? 부정하면 뭐가 된다고? 부정하면 다시 먼저 얘부터 부정하고 얘를 찾아보자. 한 번을 찾으면 되니까. 자, P 부정은 뭐야? P가 되지. 부정을 부정해주면 다시 자기 자신. 알겠죠? 자, P를 부정하면 다시 P, Q를 부정하고 Q, 또는 부정하면 교집합이야. 교집합. 이고 아니에요. 합집합이었던 게 교집합으로. P는 P로, Q는 Q. 알겠니? 그럼 얘를 진리집합으로 표현하면 P하고 Q가 있었는데 P 이고 Q, Q. 자, P면서 그죠? 어디가 되겠지? 진리집합으로 표현하면 Q가 이렇게 있고 Q의 여집합. 자, Q의 여집합은 Q의 바깥쪽이야. 그죠? Q의 바깥쪽 여기 이렇게 칠해지면 어디를 말하냐면 순수한 P가 되겠죠. 순수한 P 여기. 그래서 이거 P 차집합 Q에 해당이 되는 것도 연관을 지을 수가 있고 아무튼 요게 된대. 우리는 이거 찾아야 돼. 이거. 그래서 P 이고 Q. P 교집합 Q의 여집합. Q의 여집합을 봐야 되는데 반대로 그려버리네. 자, 그럼 P는 이게 두고요. Q의 여집합을 찾아보자. Q의 여집합은 뭐니? 이것도 반대로 가죠. 여기 둘 다 증거 없고요. 마이너스 1과 4가 칠해지면서 이렇게 되죠. 얘가 뭐야? Q야. Q.
맞아요? 낙규. 네. 그 다음 P는 이거. 여기 그려놓은 거. 얘네 둘의 교집합. 알겠니? 니네 알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익을 자, 요거 위에 거랑 그 다음에 아래 거에 교집합을 찾는다. 그럼 포기하면 되죠, 교집합이니까. 교집합을 찾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그려보자. 2하고 3하고 여기 칠해지면서 이렇게 있고 얘가 P야. 근데 낙큐는 마이너스 1하고 4야. 둘 다 칠해져 있어. 얘는 지금 이렇게 칠해. 얘가 이제 낙큐야. 그죠? 지금 요거를 동시에 만족하는 게 여기가 되죠. 두 번 칠해지는 거. 따라서 얘를 조건지시로 부등식으로 나타내는데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하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돼요. 그걸 뺐더니 제일 집합했고 뒤로 가서 83조 가보자. 자, 우리가 집합을 먼저 배우니까 이유가 있어요. 이 명제를 해석하려고. 자, 지금 다음 전체 집합 U에 대해서 두 조건의 진리 집합을 PQ라고 할 때 거기 유형 5번을 보세요. 두 조건의 진리 집합이 라지 P, 라지 Q인데 나 P면 Q에다가 참이래. 여기 봐봐. 자, 나 P면 Q에다가 참이래. 아까 어떤 명제가 참이 되기 위해서는 P면 Q에다가 참이 되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진리집합이 뒤에 있는 진리집합의 부분집합이 돼야만 3이라 그랬어. 그죠? 다시 앞에 있는 진리집합이 왜냐면 얘가 더 작아야지. 얘가 더 작고 뒤에 게 커. 얘가 여기 들어있으면 여기 있는 건 다 Q가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자, 이렇게 화학관계가 확실해야 우리는 참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두 번째 식에서 그럼 여기서는 누가 P의 여집합, 즉 P의 여집합이 Q의 부분집합이래. 이런 관계가 있대요. 그죠? 참이라고 했죠. 참이면 얘가 참이면 P의 여집합이 Q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다음 중 항상 옳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자, 이거는 얘가 항상 옳아. 생각을 해봐. P의 여집합이 Q의 부분집합이야. 이거를 P의 여집합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해. 아예 그냥 P의 여집합이라는 얘가 있어. 이런 명제가 이런 집합이 있고 Q가 이렇게 있어. 자,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근데 답이 보기 없잖아. P의 여집합이 Q의 부분집합인 거 없잖아요. 자, 이거를 반대로 해봐. 반대로. 자, 반대로 그럼 Q의 여집합은 이만큼이죠. 맞아? Q의 여집합 이만큼. 그다음에 얘들아, P의 여집합은 어디야 그러면? 이거의 다시 여집합이 이만큼이죠? 맞아요? 이만큼인 거 알겠어요? 그죠? 그럼 누가 더 커? P가 커? Q의 여집합이 커? 지금 Q의 여집합은 밖에 있네. 여기가 Q의 여집합이야. 그죠? 바깥쪽에 흰 거. 그 다음 P의 여집합의 여집합 P는 이만큼. 누가 커? P가 더 크잖아. 맞죠? 그러니까 얘를 뒤집는 거야. 얘를 뒤집으면 P하고 Q의 여집합이 있는데 얘가 반대로 된다는 거. 뒤집으면. 이거죠. 생각을 해. 이게 지금 여집합이 있어서 그런데 자, 이제 PQ로 한번 해보자. 너희가 좀 알기 쉽게. 여기 봐봐. P가 Q의 부분집합이야. 맞죠? 자, 이때 얘를 뒤집어. P의 여집합 여기. P의 여집합 여기죠. 그죠? P의 여집합. P의 여집합이 크니 Q의 여집합이 누가 더 커? 이때는 Q의 여집합은 여기. 이게 Q의 여집합이야. 자, P의 여집합은 여기. 당연히 작은 거를 뒤집은 게 더 크죠. 작은 거 뒤집은 게 더 크지 않아요? 그리고 P의 여집합하고 Q의 여집합은 얘가 더 큰 거야. 그래서 P가 Q의 부분집합이면 이거의 반대인 P의 여집합과 Q의 여집합에서 P의 여집합이 더 크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P의 여집합이 Q의 부분집합이면 이거를 뒤집으면 P가 Q의 여집합이 이게 Q의 여집합이 P의 부분집합이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근데 이 반대인 게 몇 번이에요, 얘는? 몇 번이에요? 4번이죠, 4번.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야. 포함 관계로 하시면 돼요. 자, 이제 뒤로 넘어가서 이제 참이 되게 하는 그런 상황을 볼게요.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명제가 참이 되기 위해서는 자,
이제 P면 Q에다가 참이 되기 위해서는 진리집합 P가 진리집합 Q에 무슨 집합? 부분집합이 돼야 된다. 이거 떠오르고 P가 Q의 부분집합이 돼야 참이 된다. 오늘의 핵심이야. 명제의 참 조건. 자, 그럼 유형 6번을 보자. 자, 이 명제가 참이 되게 해야 된대. 명제가 참이 되려면 앞에 있는 집합이 뒤에 있는 집합의 부분집합이 돼야 된다는 거야. 자, 유형 6번을 보면 P라는 조건이 나왔어. K-1하고 X하고 뭐 K 플러스 3이라는 조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Q라는 조건은 마이너스 2, X 뭐 5. 이때 P면 Q에다가 참이 돼야 된대요. 그 얘기는 뭐야? 부등식에서 참이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진리집합 P가 진리집합 Q보다 범위가 안에 들어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돼야 참이지. 부등식에서는 이런 관계가 되게 하라는 거야. 자, 그러면 P면 Q에다가 참이 되게 하도록 하는 정수 K 개수. 일단 위에 거가 아직 정리가 안 됐으니까 한번 풀어보자. 이렇게 풀고 이렇게 풀고 이렇게 풀면은 X가 뭐가 되지? 얘는 이미 풀어져 있는 거고, 아, 둘 다 풀어져 있는 거네요. 그죠? 굳이 풀 필요 없고 여기다가 그럼 K-1 적고 K 플러스 3 적으면 되겠네. 그리고 얘가 등호가 있어요. 얘 등호 있고 한 바퀴 칠해주고 비어 있고 이렇게. 그죠? 그 다음 Q가 전체 P를 품고 있어야 돼요. 등호 없고 오고 이런 관계가 돼요. 그렇지 않겠니? 이런 관계가 돼야 P가 Q에 들어있어야 P면 Q에다가 참이 되면서 P가 Q의 부분집합이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되게 하는 뭐죠? 정수 K 개수. 자, 여기 등호 없어요. 등호 둘 다 없어. 그럼 K-1 마이너스 이거도 어떻게 돼야 돼? 같아도 되죠? 등호가 없기 때문에. 자, 이때는 자, K 플러스 3은 5보다 무조건 작아야 돼. 등호 있으면 안 돼. 등호 있으면 5가 더 작은 범위가 되기 때문에 안 돼요.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겠죠? 그래서 K가 되고 마이너스 1이 되고 얘는 2가 되는 거고, 그죠? 그러면 K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네요. 이때 정수 K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군요. 작다. 3 넘기는 2보다 작다죠? 따라서 K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하고 2보다 작다니까 요 사이에는 정수를 구하시고 라고 했어. 몇 개니 그럼? 마이너스 1, 0, 1, 3개니 3개. 그래서 이런 관계가 성립되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좀 하나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얘는 20번 한번 해봐. 20번. 지금 X를 성립하고 지금 현재를 계산하면 돼요. 나왔어요? 자, 마이너스 1과 4가 사이면 다음 조건이 있는데 참이 돼도 이 포함 관계가 이제 정확하게 안이 더 작아야 되는 거죠. 앞에 게 20번에 마이너스 1과 4를 먼저 수직선에 표현해 주시고 얘가 둘 다 앞에는 머리 비어 있고 뒤에는 머리가 채워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바깥에 이렇게 있어야 되겠다. 얘를 P라고 하고 얘를 뒤에 있는 거 Q라고 해보자.
그래야 이렇게 돼야 참이 되는 거 맞죠? P면 Q에다가 참이 되려면 진리집합 P가 진리집합 Q의 부분집합이 되게. 여기가 A-4고요. 여기가 A 플러스 4예요. 둘 다 등호가 없어요. 둘 다 등호 없고. 이런 부분집합 P가 Q의 부분집합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A-4는요. 뭐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아도 돼. 얘가 둘 다 머리가 비어있으니까. 하지만 얘는 무조건 커야죠. 그래서 4가 있고요. A 플러스 4가 4보다 무조건 커야 된다. 그래서 A는 3보다 작거나 같으면서 A는 0보다 커야지만 이런 부분집합 관계가 성립되고 A 범위는 둘 다 등호 있군요. 여기 둘 다 있어요. 값이 잘못됐어. 등호 있어요, 둘 다. 그럼 포개지면 안 되잖아, 저기. 216. 여기 안 돼요. 그러면 A는 3보다 작고 0보다 크다. 이렇게. 여기 등호 둘 다 있잖아요. 그래서 절대 포개지면 안 돼. 포개지면 P가 더 커버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이제 유형 7번도 볼게요. 아까 이제 모든 어떤 설명했으니까 유형 7번은 참인 명제를 고르래.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 0보다 크다? 아까 내가 기억 거짓이라고 했지. 0 때문에 아니라 했죠. 수천 수만 개가 다 맞아도 틀린 거 하나 나오면 이제 거짓이 돼버리는 거야. 수학에서는 모든이 붙는 순간. 그 다음에 어떤 짝수는 소수다? 말도 안 되죠. 그러면 거짓이하면 얘는 어떤 짝수는 소수? 어떤 짝수 뭐 있어 뭐? 짝수 중에 소수 중에 짝수인 거 2 있잖아 2 있잖아 2. 그럼 어떤 소수는 짝수다? 맞아 틀려? 맞죠? 이건 참이죠. 맞아? 참이야 참. 왜? 나머지는 다 홀수지만 이 때문에 어떤 애가 하나 있잖아. 이유는 참이에요. 그래서 얘는 참이고. 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당연히 n제곱은 1보다 크거나 같죠. 얘는 모두 다 참이 되버리니까 니은 이것이 둘 다 3의 명제가 되는 거야. 쉬워 알겠어? 어떤 느낌인지? 자, 뒤로 갈게. 자, 이제 또 새로운 용어가 나와. 역배우라는 용어가 나와요. 잘 들어야 돼, 이것도. 페이지 26쪽으로 가지고 개념, 실전 개념서는 자, 일단 여기라는 용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대우라는 용어가 나오고. 대우는 정말 중요해요. 대우 정말 중요하고요. 일단 역은 말 그대로 P면 Q다라는 명제가 있어요. 명제 P면 Q다가 있어. 자, 이 명제를 가정과 결론으로 이루어진 이 명제를 가정과 결론의 위치를 바꾸는 것을 역이라고 해요. 그냥 바꾼 거야 단순히. 얘는 원래 명제 이거 원명제라고 얘기할게요. 원명제가 있고 그 다음에 역이라는 명제는 P면 Q다를 Q면 P다로 바꾼 거야. 둘이 가정을 결론으로 보내고요. 결론을 가정으로 보내는 거. 이거를 역이라고 한다. 자, 근데 여기서 퀴즈를 내면 원래 명제가 참이야. 그럼 역은 거짓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원래가 참인데 역도 참일 수도 있어. 그거는 얘가 원래 명제가 참이라고 해서 여기 반드시 거짓이다, 여기 참이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그때그때 달라요. 그때그때 상황이 다 달라. 그래서 해봐야 돼. 알겠죠? 얘가 참이라고 해서 얘가 거짓, 얘가 참 이걸 알 수가 없는 게 여기에요. 알겠죠? 알 수 없다. 그때그때 해봐야 된다. 알겠니? 자, 근데 이제 대우라는 애가 나와. 대우는 뭐냐면 역은 그냥 단순히 위치를 바꾼 거잖아. 그럼 대우는 뭐냐? 부정도하고 위치도 바꾸는 걸 대우라고 합니다. 대우는 뭐다? 부정도하면서 위치도 바꾸는 걸 대우라고 하고 not Q면 not P다. 이렇게 바뀌는 게 대우예요. 대우 이렇게 완전히 위치도 바꾸고 부정까지 해버리는 것을 대우라고 한다. 자, 얘는 중요한 게 뭐냐면 원래 명제가 참이야. 원래 명제가 참이면 무조건 대우도 참이에요. 자, 원래 명제가 거짓이야. 그러면 이 대우 명제도 무조건 거짓이야. 이렇게 참 거짓을 같이 하는 게 대우예요. 그러니까 원래 명제가 참이야. 대우도 무조건 참. 그러니까 우리가
대우가 참인지 거짓인지 따지고 싶어? 그럼 원래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따지면 되고, 대우가 거짓인지 따지고 싶어? 그럼 원래 명제가 거짓이면 얘도 거짓이야. 자, 왜 그런지 보자. 지금 왜 그럴까? 왜 그런지 볼게요. 자, P면 Q다가 아까 했던 거야 사실. 참이면 P면 Q다가 참이면 라지 P가 라지 Q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얘가 원래 명제 참일 때, 원래 명제가 참일 때, 이 원래 명제가 참일 때 이렇게 되죠. 포함관계가. 자, 얘가 참이면 아까 P의 여집합이 크다 그러니 Q의 여집합이 크다 그러니 P의 여집합일 거, Q의 여집합일 거. P의 여집합하고 P의 여집합이 이만큼이잖아. 그렇지 않니? 자, 그 다음에 일단 얘를 이 명제를 부정을 먼저 해보래요. 부정한 걸 부정하면 뭐라고? 아, 부정이 아니고 대우. 자, 대우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대우하면 나피면 나피다로 바뀐다는 거죠? 그죠? 나피면 나피다로 바뀌고 얘를 집합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Q의 여집합은 P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 보고 싶은 거야. 대우가 이제 이거고 얘를 집합으로 표현하면 이건데 이건 무조건 참이잖아. Q의 여집합 이거 아니야? 아까 보여드렸잖아. Q의 여집합 여기, Q의 여집합 여기, 그죠? 그 다음에 P의 여집합이 더 크지. 원래 작았던 놈이 반대로 뒤집으면 커지잖아요. 원래 작았던 놈인데 뒤집으면 당연히 커져. 원래 큰 놈 뒤집으면 작아지는 거고. 그래서 원래 명제가 참이야. 그러면 Q의 여집합은 더 작아. 여집합이니까 더 작아. P의 여집합이 더 커져서 이게 참이 된다는 거야. 이거 원래 명제의 집합관계. 얘는 대우의 집합관계. 항상 참거짓이 같이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대우는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는데 어떤 경우에 쓰냐면 대우는 이제 우리가 증명을 뒤에서 하게 될 텐데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과 귀류법을 하게 될 거야. 3단 문법 3가지를 할 건데 그 중에 이제 대우가 좀 많이 쓰이고 그 다음에 귀류법 두 번째로 많이 쓰이고 대우는 어디에 쓰냐면 원래 명제가 너무너무 복잡해. 뭐뭇이 아니고 뭐뭇이 아니면 뭐뭇이 아니다. 이런 부정이 되게 많이 나와. 명제 자체에. 그런 뭐뭇이 아니다, 뭐뭇이 아니면 뭐뭇이 아니야. 이런 거를 부정을 해버리면 뭐뭇이다, 뭐뭇이다, 뭐뭇이 이렇게 바뀌겠죠. 그래서 얘는 대우는 언제 쓰냐면 원래 명제가 너무 복잡해. 너무 복잡한 명제에서 참거짓이 밝히기 어려울 때 이때는 대우를 이용하면 심플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지거든요. 내가 얘를 하나 안 적어놨나? 적어놨네요. 자, 뒤에 27쪽 27쪽 대우 명제의 필요성 붉은 글씨로 되죠. 원래 빨간색인데. 자, 대우 명제의 필요성에서 자, 이제 예시를 봐봐. 예시. 2의 배수가 아니면 5의 배수가 아니다. 이거 할 수 있겠어? 2의 배수가 아닌데 5의 배수가 아니야. 참인가? 거짓인가? 이렇게 되죠? 다시 27쪽에 거기 예제 적어놓은 거 보세요. 니나 보고 있어? 아니, 안 보는 거 같아요. 자, 거기 예제를 보세요. 예제 27쪽에 개념 실전 개념부에 자, 거기 예제를 보면 2의 배수가 아니면 원래 명제예요. 2의 배수가 아니면 2의 배수가 아닌 것도 찾기 힘들 것 같은데 아니면 홀수이면 이런 뜻인가? 뭐 일단 2의 배수가 아니면 5의 배수가 아니다. 이런 명제가 있대요. 일단 참거짓 자체가 아니면 좀 혼란스럽잖아. 그지? 이거를 이 원래 명제를 뭐 해본다? 대우를 해봐. 대우를 해볼까? 그럼 뭐가 돼요? 위치도 바뀌고 다 부정해버리는 거잖아. 그럼 5의 배수이면 2의 배수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5의 배수이면 너무 심플해지지 않아? 2의 배수다. 이거는 되게 분명해지잖아. 5의 배수인데 2의 배수 이건 아니잖아요. 그지? 되게 심플해지지 않아? 5의 배수이면 2의 배수이다. 이게 거짓할 참이야. 거짓이죠. 5의 배수인데 어떻게 2의 배수야?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서 원래 명제가 너무 복잡하면은 이 대우 명제를 이게 거짓이네요? 그럼 원래 명제도 거짓이다. 이렇게 간다는 거야. 참거짓을 같이 해서 주윤이 알겠어? 자훈이 알겠어? 자, 하나 예를 또 하나 적어놓긴 했는데
얘는 또 책에 있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하나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이제 역은 다시 한번 역은 뭐라고? P면 Q이다를 Q면 P이다를 위치만 바꾼 거야. 그래서 얘가 참이면 얘가 거짓이다 또는 참이다 라고 할 수가 없다. 이거는 일일이 확인해 봐야 되는 거. 두 번째 대우. 대우는 P면 Q이다가 있어. 이거 참이 명제야. 그러면 나Q이면 나P다도 무조건 참이라고. 알겠죠? 참거짓을 같이 하는 게 대우다. 자, 86쪽에 8번을 볼게요. 8번 보세요. 8번. 자, 다음 중 그 역이 거짓 명제인 것은 이라고 했네. 그 역이 거짓이야. 그러면 일단 역을 다 바꿔야 돼. 역으로 다 만들어. 1번의 역은 뭐야? 1번의 역. x는 y면 x제곱 y제곱이 같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니?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1번이. 일단 역을 다 만들어. 역은 일단 역을 만들어야 돼. 거짓이니 참이? 참 아니야? 참이잖아. 제곱. 얘 참이죠 얘는. 같은 거 제곱해서 당연히 같죠? 물론 반대는 거짓이겠지. 그죠? 두 번째는 x 더하기 y가 0보다 크면 이제 위치 여기니까 이제 바꿀게요.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크면 x 더하기 y가 0보다 커요. 이거는 당연히 참이죠. 양수끼리 합했는데 어떻게 양수끼리 합한 거 당연히 0보다 큰 거 맞고. 자, 3번 역을 해보는 역. 자, x가 0이고 y도 0이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절대값 xy 합이 0이냐? 이거 당연히 참이죠. 그죠? 둘 다 0이라는 뜻이니까 3번 참이고요. 자, 4번 볼게요. 4번은 자, xy가 짝수면 곱이 짝수면 x가 짝수고 y가 짝수래. a가 짝수. 둘 다 짝수래. 이거는 아니죠? 둘 중에 하나라도 짝수면 짝수잖아. 근데 얘는 둘 다 짝수래. 이게 포함관계 성립 안 하잖아. 이런 건 거짓이라고. 주인이 알겠어요? 그래서 4번이 거짓이에요. 거짓. 약간 여기가 말장난 같은 게 되게 많아. 그리고 수학이라기보다는 잠깐 독해력이 좀 필요한. 독해력이랑 약간 좀 문장 해석력 그런 게 필요한 단원이기도 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상단노법을 봐야죠. 상단노법. 필요 충분 조건이 자, 페이지 28쪽으로 잠깐 보세요. 실전 개념서. 거기 보시면 선생님이 명제 증명이라고 해서 명제 증명하는 거 세 종류를 적어놨어요. 여기서밖에 안 나와. 명제 증명은 세 가지밖에 없어. 첫 번째가 이제 직접 증명, 간접 증명이라고 해서 이거 굳이 뭐 직접이냐 간접이냐 물어보진 않아. 하지만 직접은 3단 노법. P면 Q, P면 R, 그럼 P면 R이다. 이게 이제 직접적으로 대놓고 증명할 수 있는 거고, 간접으로 증명하는 게 이제 귀류법과 대우법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책에 3단 논법이 먼저 나와서 증명 방법부터 하고 그 다음에 충분 조건으로 넘어갈게. 먼저 증명하는 방법부터 할게. 자, 증명법에는 뭐가 있다? 첫 번째 3단 논법이고요. 두 번째 조만간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귀류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귀류법은 혼자 다 쓸 수 있어야 돼. 서술형으로 나와서. 그래서 얘네들은 직접적으로 뭐 크게 뭐 서술형으로 나오진 않는데 얘는 서술형으로 나와요. 나도 고등 2학기 때. 2학기죠? 자, 그럼 일단 3단 논법은 뭐냐면 이거야. 많이 봤던 거야.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사람은 죽는다. 사람은 죽어. 그럼 결론이 뭐야?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거 많이 봤죠? 이런 거 많이 봤잖아. 소크라테스는 결론이 뭐야? 죽는다. 이런 결론이 나죠? 이게 뭐냐면 3단 논법이라서 P면 Q이다. Q면 R이다. 결론이 뭐야? 이 가운데 있는 공통분수하게. 근데 결론이 P면 R이다. 이게 이제 결론이 되는 거고, 이게 다 참일 때 얘기하는 거야. 다 참일 때. P면 Q다가 참이고, Q면 R이다가 참이면 결론은 P면 R이다도 참이다. 이렇게 되는 게 3단 논법. 별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유형 9를 풀어보면서, 자, 3단 논법은 어떻게 나오냐? 유형 9를 봐봐. 얘들아, 이제 거기 보시면 P면 Q다가 참이래. 그 다음에 P면 R이다가 참이래. 모두 참일 때. 그러면 얘들아, 이 명제가 참이면 이거의 대우 명제도 참이라고 했죠. 참거지 같이 한다 했잖아. 자, 얘도 참이고 뒤에 P면 R이다도 참이면 이거의 대우인 모두 참이라는 거야. 대우 명제인 나트이면 나피다 참이고. 맞아? 그지? 이거의 대우인 나달이면 P다도 참이라고. 그래서 이 두 개만 알려줬지만 사실은 이거 대우까지 다 알려준 거야. 참거지. 무조건 참. 얘가 참이면 이거의 대우 무조건 참. 얘의 대우도 무조건 참. 이런 것들이 참거짓이 되는 거야. 그럼 또 새로운 3단 논법을 유도해서 또 다른 참의 명제가 나온다는 거죠. 자, 1번부터 볼까? 1번에 얘가 1번이죠. P면 P다 참이면 나피면 나피다 당연히 참일 거. 1번 맞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을 볼까? 2번은 이거 대우네. 그죠? 원래 두 번째 명제의 대우. 나달이면 P. 자, 그 다음에 3번은 없는데요. 나달이면 Q가 없는데요. 보면은 유도할 수 있다는 거야. 자, 나달이면 P가 참이야. 여기 봐봐. 그럼 P면 Q다 참이잖아요. 여기 첫 번째 주어진 거에. 그럼 3단 논법에 의하면 나달이면 Q가 참이 되겠죠? 이게 3단 논법이에요. 나달이면 Q. 그래서 3번도 맞는 거야. 알겠니? 얘가 1번, 보기 1번, 얘가 보기 2번, 얘가 보기 3번 이렇게 되겠다. 자, 이제 보기 4번 볼까요? Q면 나달이다. Q면 나달, Q가 지금 여기 있잖아. Q이면 나달, 나달이면 P인데 P면 Q. 나달이면 P예요. P면 Q죠. 그죠? 그럼 우리가 지금 참임을 알 수 있는 건 나달이면 Q인데, 지금 여기 있구나. 나달이면 Q인데 Q면 나달이다? 이건 위치를 바꿨다고 해서 얘가 참이라고 해서 얘가 반드시 참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알겠죠? 단순히 역으로 해서 얘가 참이면 얘가 참이 이건 알 수 없어. 일단 얘만 참인 건 알아, 지금. 그죠? 3단 논법을 가지고. 근데 얘는 알 수 없어요. 4번이 그래서 거짓이에요. 알 수 없다. 그러면 Q면 R은 뭐야? 바로 3번의 대우잖아. 자, 5번은 뭐예요? 5번은 3번의 대우죠? Q면 R이다. 이거 3번의 대우. 얘가 참이면 당연히 대우 참이다. 3번의 대우가 5번. 그래서 5번도 참이다. 얘는 너무 내가 말을 많이 해서 명제를 할 때는. 자, 그러면 문제를 사실 이런 것도 나와요. 31번에 보면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은 영어를 좋아하고 노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자연을 좋아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도 나오거든요. 숙제를 한번 해봐. 재밌을 거야. 나중에 숙제를 해서 얘는 하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 충분 조건, 필요 조건, 필요 충분 조건으로 갈 거예요. 자, 어디로 제 책의 그 실전 개념서는요. 페이지 27쪽을 펴주시고. 필요 조건. 이제 용어들이 필요 조건, 뭐 충분 조건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필요 충분 조건 이런 말들이 나올 거예요. 필요 충분 조건. 자, 이렇게 나올 때 잘 봐봐. 자, 일단 이렇게 필요 조건이냐 충분 조건이냐 필요 충분 조건이냐를 따질 때는
일단은 차빈 명제에서만 따져요. 어디서만 따진다고요? 차빈 명제에서만 따져. 얘가 참도 아닌데 막 충분 조건, 필요 이런 건 따지지 않아요. 전제 조건이 뭐야? P면 Q에다가 참일 때만 필요냐 충분이냐 필요 충분 조건이냐 따진다. 거짓인데 절대 따지지 않아요. 그건 의미가 없잖아. 거짓인데 왜 따지고 있어? 그럴 때 이 P면 Q다가 참일 때 참인 명제에서 자, 우리가 특별히 이거 조건이라고 했잖아. 둘 다. 이때 P면 Q다가 참일 때 즉 참일 때 우리는 이 앞에 있는 애를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해요. 특별히 참일 때 앞에 있는 조건을 충분 조건, 뒤에 있는 조건을 필요 조건이라고 얘기해요. 필요 조건. 알겠니? 이거 암기해야 돼. 왠지 필요라고 해서 막 필수적인 것만 있어서 더 작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외우기 쉬운 방법은 뭐냐? 자 보시면 이제 화살표 맞으면 아파 안 아파? 아프죠? 아프지 않아? 그럼 화살을 맞아본 적은 없지만 화살 맞으면 피 나지 않겠어? 피 나지 피 나잖아 피. 그래서 화살을 맞은 쪽이 피를 흘린다. 뚝뚝뚝 피 흘림. 피 알겠니? 화살 맞아야 피야. 화살 날리고 있는데 피 아니에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유치하지만 빨리빨리 판별해야 되거든. 문제 풀 때는. 이걸 빨간색으로 하는 게 자, 다시. 자, 얘가 필요인데 필요 조건. 뒤에 게 필요 조건인데 뒤에 게 필요해. 뒤에 게. 그래서 뒤에 게 화살을 맞잖아. 화살 확 맞으면 진짜 아프겠지. 진짜 아플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바늘에 찔러도 아픈데 화살에 찔르면 얼마나 아플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그지? 피 흘린다. 피 흘리면 화살 맞으면 필요 조건. 알겠니? 이렇게 해서 빨리빨리 판별을 해야 돼요. 유치하지만. 그래서 이제 포함관계로 따지면 뭐겠어? 충분 조건이 진리집합 P가 필요 조건의 진리집합 Q의 부분집합이 되겠죠. 참이라고 했으니까. 알겠니? 이게 충분 조건일 때 이게 참일 때 충분 조건은 필요의 안에 들어있는 부분집합의 관계에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가끔 이런 게 나와. 이 화살표가 양쪽에 서로 맞아. 얼마나 아플까? 서로 이렇게 맞고 있어. 서로 막 화살을 날려서 서로 맞고 있어. 이런 관계를 필요 충분 조건 관계에 있다라고 해요. 필요 충분 조건이다라고 얘기하고 서로 화살을 막 맞고 있을 때. 이때는 자, 포함 관계로 따지면 두 집합이 같을 때, 두 진리 집합이 같을 때 우리는 필요 충분 조건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뭐 1kg 더 원질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읽을 거냐면 자, P면 Q에다가 참일 때 자, 봐봐. P는 주인공이 P는 주어가 P야. P는 Q 이기 위한 이렇게 읽어요. P가 주인공이야. P는 Q 이기 위한 무슨 조건? 충분 조건 이렇게 얘기하고 충분 조건이다. P가 주인공이잖아. P는 Q 이기 위한 충분 조건. 그다음 Q는 P 이기 위한 무슨 조건? 필요 조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알겠어요? 얘가 주어. Q는 그럼 Q가 어떤 관계냐를 보는 거야. 이제 말로 된 거를 또 몇 개 해볼게요. 유형 10번으로 가봅시다. 자, 다음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이 아닌 것. 즉, 포함 관계가 확실한 거.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가 아니고 필요 충분은 아니어야 돼. 아니, 유형 10번을 보시면 자,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니까 이게 포함 관계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포함 관계가.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P가 Q 부분 집합. 자, 1번부터 볼게. 1번 기억부터 볼게요. 자, P는 X 더하기 Y가 4라는 조건이래요. 자, 그 다음에 Q는 X는 1이고 Y는 3이에요. 누가 커? 포함관계가? 누가 크니? Q가 크니? P가 크니? 당연히 P가 훨씬 크죠. 그렇지 않아요? 얘는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 충분히 아닌 거야. 기억 틀렸고. 자, 니가 가면 P는
x제곱과 y제곱의 합이 0이 되는 거야. 그럼 실수해서 0 되는 건 뭐밖에 없어요. x가 0, y가 0인 거밖에 없죠. 그죠? 그럼 앞에 있는 p라는 조건은 x가 0이고 y가 0인 걸 뜻하는 거고요. q는 뭐예요? q는 곱이 0이래. 그럼 얘는 x가 0이어도 되고 y가 0이어도 되고 둘 다 0이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럼 x가 0이고 y가 0이 아니거나 x, y 둘 다 0이거나 누가 포함되는 관계가 큰 거야. 이때야말로 q가 더 큰 거예요. 부분집합. 얘가 훨씬 크잖아. 얘는 하나, 얘는 세 개 다. 따라서 p는 q에 대한 충분 조건이 되는 거예요. 충분. 포함 관계가 무조건 안으로 들어가야지만 충분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을 볼까요? 디귿. P라는 조건은 꼴랑 x는 1 이거 하나고요. 자, Q는 x제곱 마이너스 x는 0. 자, 얘를 만족하는 진리집합은 0하고 1이죠. 0하고 1이고 얘는 1이고 당연히 부분집합 되네요. 따라서 디귿도 충분 조건이고. 그래서 니은 디귿이 답이 되게 돼. 니은 디귿. 자, 하나만 더 하고 89쪽 한 번만 더 하나만 더 하고 쉴게요. 이 증명하고 산수 절대부등식이 좀 남았는데 또 박살나는 소리가 나는데 당연히 부서지진 않았네. 자, 11 유형 11 실수 x에 대해서 다음이 충분 조건. 충분이 뭐야? 더 작다니까. p면 q이다 해서 충분 조건. 이게 충분히. 얘가 필요. 부분집합도 성립할 때 한꺼번에 쓰면은. 자, 일단 앞에 있는 부등식이 뒤에 있는 부등식의 부분집합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p라는 것을 자 부등식을 먼저 써보자. 2부터 6까지 해서 이 6에서 이렇게 해서 얘를 p라고 해보자. 그럼 당연히 q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포함해야 되는 거 아니니? q 이렇게. 그래서 자 x-1하고 절대값에서 k 이거 한번 풀으면 어떻게 돼? x-1은 마이너스 k보다 크거나 같고 k보다 작거나 같고 이렇게 풀죠? 또 x1 더해주면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k 플러스 1 k 플러스 1 이렇게 되잖아. 그럼 여기가 뭐가 돼야 돼? 등호 둘 다 있고요. 등호가 둘 다 이렇게 존재하고 마이너스 k 플러스 1이 되고요. 얘는 k 플러스 1이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되는 거 알겠어요? 자, 그러면 q가 p의 필요 조건이거나 아니면 p가 p의 충분 조건이 되려면 이런 관계가 성립을 해야 되고 아까 했던 것도 또 마이너스 k 플러스 1이 2보다는 작거나 같고 6하고 k 플러스 1이 있어서 k 플러스 1이 크거나 같으면 되죠. 둘 다 등호가 있으니까. 양수계의 최소값을 구하라. 일단 이쪽으로 넘기면 k가 되고 1보다 크거나 같고요. 자, 여기 넘기면 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네. 그치? 그럼 둘 다 만족해야 되니까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해야 돼. 따라서 k는 5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럼 양수 k 최소는 5가 되는 거죠. 둘 다 만족해.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해.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지금 17분이니까 27분 넉넉하게 30분 아주 좀 쉬었다가 오늘 또 뒤에 집합도 풀이 많이 해야 되는데 잠깐 화장실 갔다 올 사람 갔다 오시고